갱년기와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당황스러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취입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독특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 냄새는 단순히 위생관리 소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며 피할 때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오늘은 이런 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갱년기와 노년기에 특유의 냄새가 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40살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 점점 많이 만들어집니다. 피지 속에 있는 구엑사데센산이라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물질이죠.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런 물질들이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공에 쌓여 특유의 컥커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일본에서는 가령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냄새라는 뜻이죠. 또 다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피지 분비 패턴이 변합니다. 여성은 갱년기부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남성 호르몬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냄새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이 갑자기 체취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진대사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림프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특히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 제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피지 분비량도 변하고 피부 표면의 산도도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피부에 사는 세균의 종류와 양이 바뀝니다.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냄새를 유발하는 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와 잇몸 건강이 악화됩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물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음식물이 끼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한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구취가 심해지고 전체적인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땀 분비 패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 들면 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땀의 성분은 더 진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체내에 독소가 쌓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복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의복도 젊었을 때보다 두껍고 통기성이 떨어지는 옷을 입게 됩니다. 침실이나 거실에 냄새가 배어들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꼼꼼한 샤워입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피와 목덜미 부분은 노넨알데하이드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입니다. 귀 뒤쪽도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 등 상부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모공을 열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정력이 강한 보디워시보다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냄새 유발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넨알데하이드 제거에 특화된 보디워시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도 끈끈해지고 림프 순환도 둔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네랄워터가 가장 좋지만 보리차나 녹차도 괜찮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은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피지 분비를 늘려서 냄새를 강하게 만듭니다.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이 체내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블루베리나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식품들이 특히 좋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식품은 적당히 드세요. 이런 식품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체취를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듭니다. 흡연자는 자신의 냄새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세 알아챕니다. 금연하면 2, 3주 내에 체취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냄새를 유발합니다. 이 성분은 폐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적당한 음주도 나이 들어서는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다만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땀이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복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섬유 옷을 입으세요. 통기성이 좋아서 냄새가 덜 배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냄새를 흡수하는 소재의 속옷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겉옷도 냄새가 배기 전에 자주 세탁하거나 통풍시켜야 합니다. 세탁할 때는 일반 세제보다는 항균 효과가 있는 세제를 사용하세요. 베이킹 소다를 넣고 세탁하면 냄새 제거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실 사용도 필수입니다. 특히 혀 클리너로 혓바닥의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취의 대부분은 혀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틀니 세정제로 관리하세요.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번식하면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있으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최근에는 구취 측정기까지 개발되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8번째,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는 일주일에 1번 이상 세탁하고 햇빛에 말리세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카펫이나 소파 같은 섬유 제품에도 냄새가 쉽게 밉니다. 정기적으로 스팀 청소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관리하세요. 9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땀은 평소 땀보다 냄새가 강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요법을 배워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은 푹 잠을 자도록 노력하세요. 10번째, 천연 방향제나 소치제를 활용해 보세요. 화학적인 방향제보다는 천연 소재를 이용한 제품이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나 활성탄을 이용한 탈취제가 효과적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몸을 닦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이 특히 좋습니다. 다만 향수나 방향제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냄새와 섞여서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클로로필 보충제는 체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체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냄새를 줄여줍니다. 아연 결핍도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아연 보충을 고려해 보세요. 다만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복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12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때로는 특별한 냄새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간이나 신장 질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냄새는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고요. 파킨슨병도 특유의 체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취가 심하면 위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체취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액취증이나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취 전문 클리닉도 있어서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14번째, 가족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냄새는 본인이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냄새 관리에 대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체취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 4주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더라도 현저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도 받아들이세요.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하루에 2번 정도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서 피부가 각질로 덮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피부에는 냄새가 더 쉽게 밉니다. 여행을 가실 때는 휴대용 세정제를 준비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평소보다 냄새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물티슈나 드라이 샴푸도 유용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방도 환기시키고 은은한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여분의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갈아입을 수 있어요. 데오드란트나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특히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드셨을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구강청결제로 가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동물 냄새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정기적으로 목욕시키고 실내 환기에 더 신경 쓰세요. 카펫 청소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갱년기와 노년기의 채취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냄새 관리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스킨십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냄새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샤워하기, 물 많이 마시기, 금연금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추가하고요. 마지막으로 구강 관리와 환경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세요. 가족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이 냄새에 대해 솔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죠.
냄새 관리 용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너무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든 피부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세요. 요즘에는 시니어 전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상태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간질환 같은 병들이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요.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어느 정도 개선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도 받아들이세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현저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고요.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리가 습관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